다음은 청년자산 형성, 주거 등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사망,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데, 감면 대상자는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이고 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감면율에 있어서는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그 외의 경우에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감면 대상 소득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본인 부담금이 아닌 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부분만 감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종전의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인데, 여기에 대한 소득 요건의 완화 및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 동일하고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400만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 강화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의 연장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인데요. 적용기한을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입요건은 현역병 등이라는 것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는 것으로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직접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적립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전역일까지이고 최대 24개월 동안 허용이 됩니다. 적립한도는 월 40만원이고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병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요. 첫 번째,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가 당초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전과 동일하고 상용 근로소득은 매 반기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용 근로소득 또한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내용을 보면 여기에다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음은 간이지급 명시에서 제출 시 지급 명시에서 제출 면제 규정인데요. 신설된 내용입니다. 간이지급 명시에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 명시에서 제출 특례인데요. 적용 대상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적용 방법은 간이지급 명시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명시서 연 1회 제출하는 지급 명시서의 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 예, 보험모집수당 등은 연말정산을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 명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자의 지급 명시서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 명시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추가되는 내용을 보면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 명시서의 경우에도 간이 지급 명시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명시서 제출을 면제하는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공급가액, 총수익금액,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총수익금액이라는 것은 과세수익금액, 면세수익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억 원 이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총수익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이 경우에는 2021년 7월 26일의 개정세법 아니기 때문에 2023년 7월 1일 이후 지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 3억 원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것이고, 2억 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것이고, 1억 원 이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공제 신설 내용입니다. 신설이 된 내용이고, 그 신설된 내용을 보면 전자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에 대한 세공제, 즉 발급 전송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 공제 대상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공제입니다. 3억 원 이상이 되면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 방식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고, 적용기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의 확대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급해야 할 대상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발급 대상을 보면 첫 번째는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이 되고, 두 번째는 병원, 의원, 수의사업 등이 되고, 세 번째는 일반 교섭학원, 외국어 학원 등이 되고, 네 번째는 유흥주점업, 숙박시설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을 포함한 전체 95개 업종이 되는데, 여기에서 19개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 연구 등 소매업, 운송 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의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를 정해놓고 있고, 용역 관련, 용역이라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골프장 경기 보조 용역 등이 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자, 그러니까 대리운전자, 소포배달자, 골프장 경기 보조 용역자 등의 자원을 확보해 두고 이 사람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알선 중개하는 그러한 사업자를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제출 대상 사업자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확대된 내용이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이러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을 신설을 하였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현행은 명령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고, 여기에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에 맞추어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형평 제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한다거나 불성실 제출하였다고 해서 가산세가 없었는데 가산세를 신설하게 되었고, 대상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제출하였을 경우에 적용을 하고, 가산세액은 미제출 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미제출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산입액 전체에 대해서 1%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불성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실신고 대상자면은 일정 수익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는 지배주주 등이, 여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는 것은 지분율 1% 이상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 등이라고 합니다. 50% 초과 출자를 하였을 경우, 두 번째는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7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매출액 비중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70%에서 50%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은 전과 동일하고 지배주의 등이 50% 초과 출자 시 이것도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당구장 표시를 보면 해당 기준 조정 시, 즉 이런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이 바뀌고 업무용 성용차 관련 비용 송금 한도가 축소가 되고 접대비 송금 한도 축소 대상이 함께 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일반 법인 개인의 경우에는 1,500만원인데 이러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된다는 뜻이고, 또한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연간 한도가 일반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800만원인데 반하여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400만원에 해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3년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내용입니다. 현행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서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요건은 제출기한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였을 경우이고 개인은 다음 연도 6월 30일, 법인은 3년도 종료 후 4개월째 되는 해. 계산식은 산출세액의 5%가 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분의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것이 되고 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의 5%가 된다는 뜻이고 개정안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식이 변동이 되었는데 둘 중에 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산출세액 곱하기 5%와 두 번째는 수익금액 곱하기 0.02% 이렇게 한 둘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개인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을 뜻하고 법인은 수익금액을 뜻합니다. 개정 이유는 가산세 부과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개인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3년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의 범위를 보완을 하였는데요. 현행은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법인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및 사업 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의 내용은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 출자 및 사업 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 중인 내국 법인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한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를 하였는데요. 현행은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양도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미보유하거나 양도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분양권 미보유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당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 이외의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을 한다, 이런 의미고, 개정 이유는 원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